아이텐 코리아 시선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의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서양 화가 김태영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빨간 자켓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권동철 기자가 김태영 작가의 그림에 대해 글로 풀어냈는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네. 호숫가 벤치, 내 가슴 그리움만한 꽃송이들이 잔물결 따라 점점 부풀어 오를 때 웃는지 울고 있는지 까칠한 향기를 차갑게 흩뿌리며 시샘 바람이 스쳐갔다. 그때 어디선가 올라온 물고기 떼들은 붉은, 하얀, 노란 꽃송이 사이를 오가며 마냥 즐거이 꽃밭에서 놀고 있었다. 바람은 물결에 출렁이며 다시 기력을 회복했다. 호수를 비치는 아름다운 순례처럼. 어때요? 그림의 이미지 마음에 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김태영 작가께서는 꽃과 사랑을 품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작품 제목이 궁금해요. 네, 사랑 이야기. 모든 큰 틀은 사랑 이야기고요. 이제 옆에 제가 이제 하다가 느낌이 오는 거, 뭐 꽃비라든지, 뭐 소풍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제목을 또 붙여요. 네.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제목도 이렇게 붙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꽃과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지만 또 가장 치열하다고 또 가장 짧다고 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치열하죠. 너무 치열해야 해서 제 그림 검붉을 줄도 몰라요. 이 붉은 꽃을 참 많이 그려요. 제가 빨간 거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빨간 꽃이 참 많은 편이에요. 정열적일 수도 있고 뭐랄까 피울림. 그 사랑의 그냥 진짜 네.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치열함 끝에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 치명적인 꽃과 사랑을 주로 그리시는데요. 꽃도 종류가 많죠. 어떤 꽃들을 주로 그리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꽃은 주로요. 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꽃이에요. 이게 뭐 사실화는 아니고 그거를 제가 머릿속에서 해서 가슴 속에 있는 꽃을 풀어내지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꽃과 이제 물고기, 이제 새, 그런 걸 좀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 꽃을 주로 그리는데, 이제 엉겅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꾸 야생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들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이제 엉겅퀴 백호를 했고, 백호전을. 백호는 큰 작품이네요. 예, 굉장히 크죠. 그럼 문짝만하다고 할까? 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했고, 근데 그거면 민들레며, 이렇게 민들레를 이렇게 보면은 민들레도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요? 요새, 예. 그럼 그것도 민들레도 그려보고,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승화시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새도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하는데 그거를 나비가 이제 그리게 된 계기는 그게 있어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산소를 가니까 맨날 흰나비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니들하고 막 엄마다 옛날부터 왜 그 나비가 날라오면 그게 조상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오셨다 이제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비를 그렇게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노랑나비, 파랑나비도 많이 그리지만 이제 엄마를 생각할 땐 흰나비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백호에 또 흰나비 하나 그리고 흰새를 하나 그렸는데 그게 이제 도나스 꽃이라고 우리 어릴 때 왜 엄마들이 도나스 해주셨잖아요. 네. 옛날에는 왜 군것질이 많지 않으니까 도나스를 해주셨는데 반죽해가지고 반죽해서 그렇죠. 약간 설탕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백호를 하게 된 계기가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제목 붙이기를 도나스 꽃이라고. 네.
도넛 끝을 붙이고. 실제로 도넛 꽃 없죠? 없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먹는 도넛 그거예요. 네. 그 도넛을 이제 꽃으로 그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로 이제 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해가 거기다가 이제 흰나비와 흰새를 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라 그럴까, 이 물고기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시골은 아닌데 이제 시외에 떨어졌죠. 저 대방동이라고 이제 서울하고는 좀 떨어졌지만 그 당시는 다 농가 밭이에요. 네. 거기가. 그런데 그 개울가에 가서 우리가 막 그거 개구리 잡고 물고기 잡고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또 그리고 물고기가 꽃 속에도 있잖아요. 왜 꽃 속에 있느냐? 쟤네들이라고 꽃 밑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작가님 생각으로. 네네네, 제 생각으로. 쟤도 하늘로 날고 싶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도 가 있고 막 그래요. 꽃 속에도 들어가 있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고기의 마음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물고기 마음을 모르니까 물고기의 마음이 되어서 꽃 속에다도 그리고 하늘에다도 그리고 또 그러면 새가 또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있어요. 제 그림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쟤들도 한번 날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새는 꽃과 나비와 새와 하면서 이제 요번에는 꽃비를 또 했지요. 요번 작품에는. 근데 그게 그리면서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서 해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하나가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럼 그때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 맛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야생화들을 그리시다가 그 다음에 나비, 새, 물고기가 마구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당연히 뭐 꽃이 있으면 나비, 새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고기의 마음을 대신해서 또 꽃 속에도 들어가 있고 하늘에도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꽃은 그 자리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랄까 이런 건 약간 덜하는데 거기에 날아다니는 나비, 새 그리고 물속을 자유롭게 운동하는 물고기들을 그리시니까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사랑 이야기 연작을 하고 계신데요. 잠깐 시간을 뒤로 돌려서 사랑 이야기 이전의 작품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예,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다 정밀 묘사를 해요. 정밀 묘사를 하면서 이제 정물 그리고 누드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다 거치면서 이제 나만의 세계를 갖고 싶다. 난 이거 진짜 정형화된 건 너무 싫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됐죠. 네, 화가들마다 그런 작품이 바뀌는 계기가 있던데요. 그때가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지금의 나이를 얘기해도 되나? 63세니까 그래도 거의 빨리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 40몇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전? 2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예. 중년의 나이에, 터닝 포인트 하셨나요? 네네. 화가들을 보면은 되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누드화를 그리시더라고요. 전시회를 가보면 빠지지 않는 게 누드 작품인데요. 그 누드화를 그리는 것이 기본인가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림 그린 사람은 그게 모든 전 화가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드를 꼭 해요. 한 번씩은.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누드가 여인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누드화를 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말도 못하게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남자가 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누드 그릴 때 보면 여자 못지 않아요. 남자 누드 모델은
체격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체격은 우리 누드 그리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예, 배가 나와도 되고 궁뎅이가 이만해도 되고 그럴수록 더 이게 그냥 깊이가 있어요. 더 잘 나와요. 그리는데 이렇게 날씬하고 그러면은 안 나와요. 저는 누드 모델 하면은 체격이 요즘 말하는 그 몸짱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니에요. 말로도 되고 살쪄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 할수록 더 멋있는 그림이 나와요. 누드화는.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흔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살면서 우리가 군살도 있고 그다음에 고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몸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델이 작가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손으로 다시 형상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작업 과정 방법에 따라서 그림의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작업 과정 궁금하네요. 작업 과정 제가요 처음에는 이 작업을 유화로 했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유화로 계속 하다가 유화가 그 냄새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 냄새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도 아파지고 뭐 이제 안 좋다 소리가 많아가지고 한 15년 전인가 이거를 이제 저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화도 입히고 아크릴로 하다가 이제 유화를 살짝 하죠. 그냥 같이 이제 해가지고 미스미디어로 저는 하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다 또 재밌어요. 꼭 옛날 사람들은 꼭 유화로 해야만 그게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유화 이제 이 아크릴 물감이 좀 나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같이 써도 괜찮아요. 좋아요. 예. 그림을 볼 때 작업 과정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나요? 작업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기가 보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다시 꽃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연 속에서 그 피는 꽃은 황홀하는데 작품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느낌은 작가만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람자들이 이미 그려진 꽃을 보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꽃을 그리시는데 꽃과 대화하고 꽃의 의미를 캔버스에 담아내시거든요. 자연적인 꽃의 세계가 아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꽃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글쎄, 저만의 꽃?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꽃이겠지 아무래도. 예,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그 가슴 속에서 나와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꽃을 그리고 있는 거죠 뭐. 예. 근데 더 황홀한 꽃, 물론 자연적인 꽃이 굉장히 이렇게 볼 때 황홀하죠. 근데 작품 속에서 나오는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라 그럴까 이쁘고 화사해요. 예. 그리고 꽃은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풀어내는 꽃이 곧 제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꽃들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시들고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저는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늙어 가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꽃하고 인생이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꽃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피워내듯이 제 그림 속의 꽃도 제가 진짜 저의 열정을 다 품어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딴 사람이 볼 땐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이 꽃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고 막 이렇게 어느 때 막 희열을 느끼고 우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보면은 안 늙는 것 같아요, 화가들이. 예, 딴 사람보다는 안 늙었다고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꽃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꽃을 보면서 꽃을 작품으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니까 역시
동안이세요. 네. 꽃을 사람의 삶과 연결을 하셨는데 그렇네요. 성실하게 삶을 살고 내면을 꽉 채운 사람은 꽃과 같은 향기를 가지게 되죠. 저도 향기를 가져야 할 텐데 살아온 모습대로 가지게 되는 삶의 향기가 두려워지기도 해요.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개인전이 되겠죠. 네. 개인전은 이제 자기 정열을 다 쏟아내서 남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모든 거를 작품도 한 33점이나 4점씩 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 이제 그랬는데 여기 인사동 나무래에서 이제 했었어요. 11년도에. 근데 아무래도 그런 기억이 제일 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와서 보고 좋다 그러고 작품 하나씩 사갈 때 우리 뭐 화가들이 팔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도 이제 할 때 그게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기쁨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예. 네, 그림을 인정받는 기쁨도 상당히 클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칠어지는 세상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는 작업이 예술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라든가 그림, 글쓰기 등의 시간을 낸다면 한층 풍성한 정신 세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빡빡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백을 갖는 시간에 그림도 감상하시면서 메말라가는 정서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 역시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스턴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감상에 시간을 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태영 작가는 2012년 가을 향연전 도로교통공단 갤러리에서 있었습니다. 2012 한국현대회화제 예술의 전당, 2013 원색회 백호전 조영갤러리, 그리고 2013년에는 여성 초대 작가전 올 갤러리에서 가졌습니다. 2013 전업미술가협회전 예술의 전당, 그리고 예송 갤러리에서 2013년 송파미술가협회 정기전을 가졌고요. 2014년 오후에 정기전 올 갤러리에서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회 6회를 했고요. 또 개인전 7회를 열었습니다. 그룹전과 초대전 150회를 가졌었는데요. 현재는 한국미술가협회, 송파미술가협회 분과위원, 오후에 원색회 회원,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